이어서 또 설명을 또 하는 게 맞나? 아까도 보여주셨다시피 이제 그 현대적 본부에서는 디페닝 스네이크라 해가지고 뱀의 그 대가리를 잘라낸다. 가장 상대의 강력한 무기를 이제 망가뜨리고 그거로 인해서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을 미리 차단하는 이제 절군도 말 그대로 상대방의 폭력, 범법을 무기나 여러 가지 폭력 행위를 끊어내는 것이 절권도인데 그런 개념에서 현대 절권도는 무기를 상대할 때에 디펜딩 스네이크를 써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빨리 더 크게 상대방이 위험에 가거나 내 목숨이 경각에 다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디펜딩 스네이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권도에서 이 디스트럭션 개념에서의 개념과 디펜딩 스네이크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절권도의 핵심은 풀워크도 있지만 풀워크를 이제 걷는 거 빨리 다니는 발의 그 여러 가지 스텝들이죠.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에서는 인터셉팅, 절권도의 꽃이라고 하는 거죠. 가로채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폭력을 가하기 전에 내가 그걸 먼저 느끼고 먼저 제압하느냐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그것에 하는 먼저 공격에 반응해서 빨리 할 거냐 아니면 결론적으로 같은 얘기지만 중간 도중에 상대방이 나한테 폭력을 강하는 걸 끊어버리고 내가 공격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공격을 하고 나서 회수할 때에 따라 들어가서 공격을 내가 마무리할 것이냐 이런 인터셉팅이 중요한 부분. 그래서 먼저 제압할 거냐 중간에 할 거냐 끝에 보고 따라 들어가서 끝을 낼 것이냐. 근데 모든 것이 이 절권도는 먼저 공격이라는 그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소룡이 브루스리가 시조 브루스리가 이제 절권도를 가르칠 때 먼저 공격이 방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터셉팅의 가로채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느끼고 사실상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손이 닿기 전에는 못 느껴요. 그렇죠? 내가 총력을 하거나 내가 뭔가 마술을 거리거나 영적인 뭔가 그런 것이 없는 이상은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죠. 근데 손이 닿아 있거나 뭔가 몸에 어떤 이 터치가 접촉이 되었을 때는 내가 상대방의 움직임을 그나마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중요한데 칼싸움은 예측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미리 어떻게 하죠? 상대방을 떠보고 그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초반의 공격을 무마시켜야 내가 그 공격에서, 그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안 부분에서 그 상대의 폭력을 내가 여러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해보고 특히 지금은 전면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면적인 부분에서의 내가 예측하는 전면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그나마 예측이 빠른 부분이고 후면 측에서 하는 것은 엄청난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되는 부분 한 가지는 뭐냐면 뒷부분에서 누가 나를 터치하기 전에 경고음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센서를 만드는 건 어떨까? 웨어러블 스타일의 그런 경고음이 났을 때 내 이 목 쪽과 뒤 후분 혹은 옆에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웨어러블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그것까지는 못하지만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이제 조심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절권도는 그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개념에 맞게 가려면 계속적인 최첨단 트렌드와 그 당시 때마다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전에 그것에 연이어서 이 영춘권 학사의 개념을 디펜스네크와 얘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것인데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무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소룡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절권도는 하나의 체인, 하나의 연결 지점 혹은 이제 포켓, 많은 무술 기술들을 갖고 있다가 상황에 맞게 쓰는 것이 절권도이지 절권도가 모든 무술을 만들거나 원시점이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장점의 운동과 무술과 기술력이 포함돼서 그 현대에 사용될 수, 이 상황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현대 절군도라는 개념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절군도의 개념에서 킥 레인지, 발차기 할 수 있는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싱 레인지, 그렇죠? 권투를 할 수 있는 거리, 더 들어가면 영춘권 레인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춘권 거리에 맞게 들어갔을 때 영춘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은 주짓수, 그래플링, 유도 이런 다양한 그라운드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그걸 넘어서 갑자기 상대가 칼을 쓰거나 총을 쓴다면 거기에 맞게 총칼을 사용할 수 있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토탈리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가 공격했을 때 어떻게죠? 먼저 보고 동체 시력을 키우고 주변 시력, 외시력을 키워서 칼 공격을 왔을 때 손을 공격하는 거죠. 여기에는 칼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흉기가 될 수 있는 막대기나 그렇죠? 혹은 여러 가지 강력한 그런 무기들을 사용해서 상대의 손을 때려서 무기를 떨어뜨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이 디페잉 스네이크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면 쳐서 떨어뜨리고 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요? 따라 들어가서 때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칼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칼만 치면 칼 기술이 되는 거죠. 영주권 박사오를 쓰는 동시에 칼을 같이 쓰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절권도적인 변화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도전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가 나를 칼로 찔러 도를 한다면, 들어오면 피고 이런 거. 그 전에 무술적인 개념을 먼저 맨손 무술을 본다면, 상대가 나를 코를 때리려고 들어오면 이를 때리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왔을 때에 팩을 쳐주거나, 아니 들어왔을 때, 그렇죠. 언더에서 보이는 붕킹이라는 기술인데, 칼에서 쓰는 기술이 상대의 주먹과 이 아픈 약점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압박을 주고 얼굴을 가리거나, 혹은 치고 들어가서 박치기로 상대의 코를 무너뜨리는 그런 기술이죠. 맨손에서는 이렇게 이거 박사오를 영주권 박사오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 복싱을 하다 보면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플링을 하기에도 뭐하고 복싱 하기에도 뭐한 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는 영주권이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주권 고정적인 개념에서 이런 이 거리에서 영주권을 쓰면 무에타이나 태권도, UFC, MMA 기술을 믹스를 마찬가지로 할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은 이 거리 밖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그래플링 기술도 할 수 있어요. 더 들어가면 키나모타이라고 해서 아이포크, 눈을 찌르는 거죠. 혹은 너무 잔인한데 눈을 제껴버리는 그런 기술도 있어요. 혹은 더 가까이 들어가서 주짓수 기술을 하지만 내가 귀를 물어뜯는다든지 상대 코를 물어뜯는다든지 오를살을 뜯어내는 그런 키나모타이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거의 저런 데서는 웬만하면 쓰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 거의 살인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쓰거나 이런 거 개념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웬만하면 자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에서. 그래서 원래는 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 키나모타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너무 잔혹하다. 고기를 이 송곳니 뾰족한 이고 물어 뜯는 연습이에요. 키나모타이. 이게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주 원시적이죠. 그죠? 무식해요. 그리고 무슨 사이비 종교지 있다고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지 않았지만 길거리 싸움에서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키나모타이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맨 처음에 공개했던 것이 제가 배웠던 폴비넷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폴비넷 계열에서 배웠던 부분은 바로 이제 네이비식 특수부대에서 교관이었던 그분이 이제 절권도에 계승을 하면서 자기만의 또 다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걸 배우면서 저는 느낀 것은 한국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 어려운 삶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스포츠적인 개념이 아니라 길거리 싸움적인 스트릿 파이트의 살아남는 이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어쩌네. 그래서 상대방이 주먹을 공격해 왔을 때 패리를 치거나 아니면 여기서 빙팅을 치고 아니면 뒤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때리고 여기서 칼을 사용하면 온다면 디페잉 스네이크 혹은 빙팅 그리고 내가 팀 코드가 있죠. 근데 여기서 찌보는 해서 그쵸? 칼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웬만하면 디페잉 스네이크에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여기 이상을 가면 우리나라 버전이 안 맞아요. 미국에서도 많은 말이 오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폭력을 끊는 것, 제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페잉 스네이크를 하고 상대방이 힘이 떨어질 때까지 피하고 다녀서 경찰을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종적이에요. 여기서 그 이상을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걸 하지 마시고 저번에는 방어지만 이번에 좀 더 공격형을 보여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상대가 칼을 공격하잖아요. 여기서 칼을 찌를 때 디페잉 스네이크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마인드 트레이닝 캄다운해서 내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진정해서 자꾸만 냉철하게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치고 그 다음에 넘게 무릎을 박는 거죠. 사실상 여기까지 가면 과잉 진압이 될 수 있는데 완전히 무너뜨려 나오면 신다. 상대방이 디페잉 스네이크하고 넘택 그리고 뒤택 뒤택 그 다음에 넘택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더 제압해라. 오늘은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